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고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옆에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여자와 20년 넘게 엮이면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됐었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아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깝지만 엄마는 제게 사진에서 본 것이 전부인 존재였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는 아빠 앞에서 죽은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친구들을 종종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느 날은 키 큰 아줌마가 제게 인사를 했고, 어느 날은 화장을 짙게 한 아줌마, 어느 날은 머리가 사자처럼 풍성한 아줌마였어요. 아빠의 여자친구들은 길면 1년, 짧으면 한 달 만에 바뀌기도 했고, 그중 2명은 아예 짐을 싸갖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 적도 있어요. 그러다 아빠와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면 쥐도 새도 모르게 짐이 모두 사라졌었죠. 어릴 때는 그런 게 나쁜지 좋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아줌마라도 좋으니 다른 친구들처럼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여자 어른인 엄마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뿐이었어요. 참 안쓰러운 꼬마였죠. 그렇게 여자들이 바뀌기를 반복하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는 한 아줌마를 처음으로 제게 새엄마라며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줌마라기보다는 언니에 가까운 애뜬 외모였어요. 긴 생머리에 짧고 몸에 달라붙는 치마, 작은 얼굴 안에 유난히 큰 눈이 돋보이는 예쁜 언니였어요. 서진아, 인사해.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 새엄마랑 같이 살 거야. 새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야 돼. 네가 서진이구나. 아주 착하게 생겼네. 앞으로 잘 부탁해. 잘 지내보자. 자신을 박민송이라고 소개한 새엄마는 어린 제 눈에 예쁘기도 예뻤지만 늙고 못생긴 우리 아빠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이지만 그때 우리 아빠는 40살이었고 새엄마는 고작 25살이었더군요. 그날 이후 새엄마는 집에 냉장고며 가구며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싹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사를 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아빠는 새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예쁘다, 잘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새엄마는 그동안 잘 쓰던 식기들까지 다 버리고 새로 구입했고 저는 한동안 그릇의 위치가 다 바뀌어 헤매느라 고생을 좀 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빠가 시킨 대로 새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한 딸이 되면 다른 친구들처럼 새엄마 손을 잡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그렇게 해주기는커녕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하루는 주말에 아빠가 지인의 경조사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제 방문을 벅허 걸고 들어와 걸레를 던지며 말했어요. 야, 오서진, 너 나와서 청소해. 청소요? 내가 이 집에 파출부로 들어왔니? 빨리 나와서 걸레로 바닥 좀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해. 구석구석 깨끗이. 평소 나긋나긋하게 내게 말하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놀란 저는 새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새엄마,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어디 봐봐. 야, 이게 청소한 거야? 여기 물때 안 보여? 넌 눈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새엄마의 원성에 저는 울면서 다시 청소를 했어요. 새엄마, 배고파요. 내가 너 밥 해주러 이 집 들어왔어? 나 지금 술 약속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저기 찬장에 있는 라면 꺼내서 끓여 먹든지 해. 혹시 아빠 오시면 나 장 보러 갔다고 해. 다른 엉뚱한 말 짓거리면 죽을 줄 알아. 결국 그날 새엄마의 위협적인 모습에 놀란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빠가 집에 계시니 새엄마는 또 다른 사람이더군요. 서진이 일어났니?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 얼른 세수하고 나와서 먹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자 아빠가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 오서진, 새엄마 말 안 들려? 빨리 세수하고 와서 밥 먹어. 자기야, 왜 애한테 큰 소리를 내고 그래요? 지금 막 일어난 애한테. 제가 저렇게 멀뚱멀뚱 바보같이 있을 때면 답답해 죽겠어. 누굴 닮아 저렇게 얼이 잘 빠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당황한 저를 이해하시지 못했죠. 체할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밥을 먹었어요. 아빠가 안 계시면 또 언제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이후로도 그런 상황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어요. 아빠 앞에서는 한없이 착한 천사였다가 뒤로는 누구보다 무서운 얼굴로 저를 구박했어요. 오래 고민한 끝에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해봤지만 오히려 저는 핀잔만 들을 뿐이었어요. 아빠, 새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없으면 자꾸 나한테 큰소리 치시고 청소랑 빨래랑 이것저것. 들었어. 네? 새엄마한테 들었다고. 나한테 조심히 부탁하더라. 내가 없을 때 좀 훈육해도 모른 척 해달라고. 친엄마 빈자리 티나게 버릇없는 태도 자기가 고쳐주고 싶다고. 다 새엄마가 널 아끼고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계집애가 10살이나 넘었으면 엄마 도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쪼르르 아빠한테 와서 일러? 어린 게 벌써부터 대바라져 갖고는 새엄마가 파출부야.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자꾸 혼내셔서 무서운데. 어른이 혼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서진, 너 그나마 새엄마가 있어서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고 살 수 있는 거야. 새엄마한테 고마워해. 새엄마에게 이미 푹 빠져버린 아빠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빠까지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니 서러웠지만 제가 뭘 할 수는 없었죠. 그나마 그 집에 있어서 잠도 자고 추위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바뀌어서 새엄마에게 잘 보이자고 다짐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청소도 해놓고 세탁기 돌리고 말려서 차곡차곡 개어놓기도 했어요. 밥도 하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밥솥이랑 가스레인지가 손에 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가 거칠게 절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야, 너 내 화장대 건드렸어? 네? 아니 먼지만 닦았어요. 누가 안방에 함부로 들어오래. 어딨어? 내 반지 어딨어? 네? 무슨 반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어린 년이 아주 비싼 건 알아가지고 화장대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 어디에 뒀냐고. 벌써 팔았어? 아니면 나 엿먹으려고 버렸어? 고작 10살 좀 넘은 어린아이가 다이아 반지가 뭔 줄 알고 팔아버리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 억지였어요. 제가 놀라 어버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집에 들어오셨고 새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신이 준 다이아 반지 서진이가 어디에 감춘 건지 도통 말을 안 해. 나는 나름 내 자식처럼 기른다고 야단도 치고 훈육도 했던 건 맞지만
서진이는 그게 싫었나 봐. 아이를 기른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오서진, 내가 너 엄마한테 잘하라고 했지. 새엄마가 널 얼마나 친자식처럼 아끼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렇게 나와. 반지 어쨌어? 빨리 말해. 반지의 소재를 알 길 없는 저는 울면서 모른다고만 했어요.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거짓말하고 어른 골탕 먹이라고? 이럴 거면 너 나가. 난 이런 데 필요 없어. 얼른 나가. 아빠는 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끝내 집을 나가지 못했어요. 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2시간 넘게 엎드려 빌며 울자. 그제서야 아빠와 새엄마는 제 말이 믿기는지 저를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 얼굴을 파묻고 살아온 마음에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 뒤 겁을 잔뜩 먹은 저는 아빠나 새엄마가 이름만 불러도 긴장해서 한동안은 바지에 실례를 하기도 했어요. 그 일을 극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엄마 손에 반짝거리는 반지 하나가 껴있더군요. 본인이 어디 잘못 두고 다시 찾은 것 같은데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없었어요. 아빠 역시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요. 저는 아마 그때부터 큰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그 이후 어린 새엄마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오래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는 소심한 아이로 자랐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큰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는 아빠의 죽음이 엄청나게 슬프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어요. 제 예상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새엄마는 이것저것 정리한다며 한동안 바쁘게 보냈어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새엄마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갖고 온 큰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며 제게 말했어요. 오서진, 이제 우리 남남인 거 알지? 남남이요? 그래, 남남. 너랑 나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아빠도 죽었으니까 더더욱 같이 살 필요는 없을 테고. 아빠 사망보험금은 어차피 부인인 내가 있으니라 나한테 다 들어올 테고. 그래도 6년 넘게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남기면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여기 100만 원. 이 집도 내가 팔아서 조만간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올 거야. 너도 빨리 네 물건 챙겨서 네 살 길 알아봐야지. 다른 사람이 여기에 산다고요? 너랑 나랑 같이 여기서 사는 것도 웃기잖니? 아빠 살아있을 때 이 집 명의도 나한테 돌려줘서 아쉽게도 나는 가져갈 것이 없네. 그래도 내가 주는 이 돈 100만 원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엄청 큰 돈이다? 새엄마는 어디 가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린 완전 남남이야. 서로 모른 척하면서 죽은 듯이 살자. 늙은 네 아빠 비 맞춰주면서 사느라 나도 힘들었어. 어디 작은 방을 구하든지 고시원을 들어가든지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나 찾지 마. 길 가다가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알았지? 나 간다. 새엄마, 새엄마. 제가 잡는 옷깃을 거칠게 뿌리치고 새엄마는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식탁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렇게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새엄마는 모든 것을 챙겨 떠나버렸죠. 그 후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1년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어요. 공부보다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보내야 했거든요.
저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육가공 공장에서도 일하고 어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일도 하고 편의점 판매, 전화 알바, 배달 등등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매일 일만 하면서도 억울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을 넘게 살았어요. 저도 30대가 되었지만 학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어디 괜찮은 사무직에 취직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역시나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된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장님이 직원들을 모두 불러놓고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최근에 기계를 새로 바꿨는데 점검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보다 불량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었어요. 직원들도 전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있었죠. 저 공장장님, 새로 들어온 기계가 3번이랑 4번 작업 순서가 바뀌어서 세팅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전이랑 똑같이 작업을 돌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확인해보죠. 제가 발견한 문제점이 맞았어요. 새로운 기계로 바꿨는데 작업 순서를 전 기계에 맞춰 하고 있으니 불량이 났던 거죠. 와,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왜 여태껏 발견 못했을까요? 우리 오서진 씨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 일을 계기로 며칠 뒤 소장님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셨고 저는 뜻밖의 선물까지 받게 되었어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해 주었다고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작지만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까지 받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번에 같이 식사하시죠. 네. 인사치레로만 알았던 사장님의 식사 제안은 정말 며칠 뒤 초대를 받고 함께 자리하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공장장님이 계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장님의 가족분들이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오서진입니다. 이렇게 가족분들이 모두 식사하시는 줄 모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저희가 서진 씨 보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 저를 보러요? 이 사람이 서진 씨 칭찬을 얼마나 하든지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전 서장님을 몇 번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서진 씨 성실함은 공장 사람들 다 아는걸요? 아니다. 옆 공정분들한테도 소문이 다 났던데요. 다른 데서 서진 씨 몰래 스카우트해 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다고요. 과찬이세요, 사장님. 공장장한테 처음 서진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가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훨씬 열심이고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더군요. 제가 놀랄 정도로요. 그 후로 서진 씨를 계속 눈여겨봤는데 눈치 못 챘죠? 네, 전혀요. 그런 것 같았어요. 서진 씨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됐죠. 3년 만에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온 직원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과분한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기까지. 서진 씨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용모도 너무 매력있고요. 사장님의 칭찬 폭탄에 점점 저는 어리둥절해왔어요. 갑자기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신 것도 앉자마자 제 칭찬을 쏟아내는 것도 모두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서 서준 씨 이력서를 다시 한번 들춰봤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 이력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죠. 가족란이 비었던데 일부러 비워둔 건지 아니면 정말 혼자인 건지 궁금하네요.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네, 저 혼자입니다. 그럼 우리랑 가족하는 게 어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윤석아. 안녕하세요. 지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사장님 네 분 옆에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누군지 여쭤보기도 전에 칭찬이 쏟아져 타이밍을 놓쳤어요. 여기가 제 아들이에요, 서준씨. 아드님이요? 그러고 보니 많이 닮으셨네요.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아들 어때요? 네? 저랑 윤석이 엄마는 서준씨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윤석이한테 서준씨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 이상형이라며 빨리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지 뭐예요. 물론 서준씨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 엄마나 저는 서준씨가 정말 마음에 들고 윤석이까지 눈에서 하트가 나오니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 녀석은 서준씨한테 거절당해도 계속 대시하겠다고 저희한테 선언까지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아버님께 엄청 졸랐어요. 첫 만남에 그것도 부모님까지 계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저한테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놀라서 토끼 눈이 됐나. 진짜한 얼굴로 고백하는 청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계신 사장님 부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서주씨한테 대답을 듣고 싶지만 너무 놀라 보이니까 시간을 좀 줄게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줘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배고픈데 얼른 식사해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서진씨,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장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서글서글한 눈매, 웃을 때 훤히 보이는 가지런한 치아, 날씬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 부끄럽지만 제 눈에 그 남자가 갑자기 멋있게 보였어요. 저는 사실 여태껏 연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쁘고 고단하게 사느라 연애 같은 건 꿈도 꿔보지 못했죠. 나같이 비루한 사람이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되새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멋있는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부모님까지 저를 애틋해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저 따위한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려는 건 아니겠지? 넌 돈도 없는데? 아니지. 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한테 사기칠 이유가 뭐 있어. 치려면 또 진작에 쳤겠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온 적 없는데. 머리가 어지럽다. 온갖 이상한 생각까지 하다 보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서진씨, 많이 못 드시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놀래켜드렸나 봐요. 그럼 나랑 엄마는 빠질 테니까 둘이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지 그러니. 그럴까요, 서진씨? 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서진씨 집까지 꼭 모셔다 드리고. 당연하죠. 먼저 들어가세요, 아버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을 두고 저와 윤석 씨는 먼저 일어나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카페로 이동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기만 했죠. 서진 씨, 무슨 커피 마셔요?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서 과일 주스로 좀 부탁드릴게요. 커피꽃 공장에서 일하는데 커피를 못 드신다니 너무 재밌네요. 윤석 씨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많은 말을 했어요. 제게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저희 식구들이 다 몰려와서 부담스럽게 해서. 어머니는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서진 씨가 궁금하다고 하셔서요. 아버지가 그만큼 서진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너무 갑자기라 많이 얼떨떨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 예뻐해 주시는 거 감사드려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서진 씨 같은 사람이 뭔가요? 전 사실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이 나이까지 번듯한 직장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봐도 한참 모자란 저를 도대체 왜 사장님과 윤석 씨가. 말했잖아요. 서진 씨는 제 이상형이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서진 씨 일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루는 경우 없이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서진 씨는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과 다르겠구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매사에 충실한 사람이겠구나.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존경이란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공장장님과도 꽤 친한 편인데 서진 씨 덕분에 직원들 간 협력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데요. 그거야 공장장님이 제게 워낙 잘해주시니까. 첫 만남에 이런 고백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정말 서진 씨한테 반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믿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윤석 씨를 만나보기로 했고 놀랍게도 저희는 부부의 연까지 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첫 남자가 마지막 남자가 된 셈이죠. 저희 새로운 가족들은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에 이 가족을 의심했던 것이 죄송할 정도로 제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남편 역시 누구보다 잘 아껴주며 사랑해 주었고요.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이 지금에서야 한꺼번에 몰려온 느낌이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 역시 시부모님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공장에 이제 나오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공장 일을 도왔고요. 남편도 본격적으로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행히 모두 힘을 합친 결과 테이크아웃 컵 사업은 탄력을 받아 성장곡선을 탔어요. 우리 가족들도 공장 직원들도 이런 좋은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뜻처럼 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던 해에 시어머니의 말기 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4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와 남편도 너무 슬펐지만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던 아버님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만 계시라고 하는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여행도 가려고 했죠. 저희 노력에 슬픔에 빠져있던 아버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 예전처럼 일상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윤서가, 아가, 내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아버님. 윤석 엄마 떠난 지도 5년이 되었지? 네.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아버님, 당연하죠. 저희는 이런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아버님은 충분히 새로 시작할 자격이 있으세요. 어머님도 그걸 분명히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구나. 사실 얼마 전부터 알고 지낸 여자가 있는데 아주 다정한 사람이야.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사람 같아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어머, 정말요? 아버님 너무 잘 됐어요. 전 아버님 새로운 사랑 응원해요. 저도 아버지만 좋다면 누구든지 환영이에요. 나의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게 다 무색할 정도로 좋더구나.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노인네가 너무 지척 맞지? 아니요, 아버님. 지식은 무슨. 너무 멋있으세요. 아버님 얘기 들으니 빨리 그분 뵙고 싶네요. 어머님의 부재에 힘들어하셨던 아버님이 얼마 전부터 활력도 생기고 잘 웃으신다 했더니 역시나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이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호들갑을 떨었어요. 며칠 뒤 아버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 여자분을 데려오겠다는 뜻을 비치셨고 저는 그날 공장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음식을 차리느라 바빴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맛있게 만들었죠.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버님이 마중하러 나가시는 동안 저와 남편은 얼른 음식들을 내왔어요. 얘들아, 인사드려라. 여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박민송이라고 해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의 새로운 사랑이 예전 우리 아빠와 함께 살던 새엄마란요. 더군다나 아빠의 보험금을 다 챙겨서 떠난 그 여자였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안내한 자리에 앉더군요. 아무래도 저를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 20년도 훌쩍 넘었으니까요. 살은 좀 붓긴 했지만 작은 얼굴에 큰 눈은 여전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뭐해? 나머지 국이랑 밥 내와야지. 응? 알았어.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그 여자를 맞이했어요. 고마워요. 어머, 우리 사장님이랑 아드님이 똑같이 생겼네. 너무 잘생기셨다. 물론 내 눈에는 우리 사장님이 더 멋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그 여자는 아버님 품에 안겨 스킨십을 계속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전에 아빠에게 안겨있던 25살의 그녀가 떠올랐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밥을 제대로 삼킬 수 없었죠? 여보, 왜 그래?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음식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그런가 봐.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며느님 요리 솜씨 대박이네요. 우리 사장님 배 나온 게 다 이해가 있구나. 허허 웃는 아버님은 그럼 그녀가 마냥 귀엽다는데 쳐다보셨고 남편도 다정한 그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날 저는 결국 체한 것 같다는 핑계로 자랑 과일만 내주고 방에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생각에 잠갔어요. 그래,
과거는 그렇다 치자. 저 여자도 지금 나를 정확히 못 알아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남편과 아버님한테 말해야 하는 걸까?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냥 나만 입 닫고 살면 되는 걸까?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새엄마였던 저 여자와 아버님이 만난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께 그녀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했어요. 박민송 씨 맞으시죠? 저 며칠 전 봤던 지영그 사장님 며느리예요. 어머, 며느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한 거예요? 그날 체온권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런데 저 모르세요? 사장님 며느님이잖아요. 그런데 낯이 꽤나 있긴 한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오중훈 씨 기억하세요? 저 오중훈 씨 딸 서진이에요. 저랑 같은 집에서 6년을 살다 아빠 죽고 떠나셨잖아요. 순간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네가 어떻게 서장님 며느리가 된 거야? 왜요? 전 이런 집에 시집 오면 안 되나요? 너 예전에는 나한테 말대꾸도 못하더니 많이 건방져졌다? 제가 아직도 10살짜리 어린이로 보이세요? 아, 용건만 말할게요. 정말로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생각인가요? 당연하지. 내가 그 사장님 어떻게 꼬셨는데. 꼬셔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해. 나 아직 50대 초반이야. 너 같으면 70 넘은 노인네랑 사랑이 생기겠니? 아버님은 그쪽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으시던데요. 다도 진심이야. 진심으로 그 사장님이랑 결혼할 거야. 이제 나도 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보자. 니네 시아버지 돈 많다며. 다 들었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날 좋아하잖니. 아버님 들어가시면 또 보험금 갖고 떠나려고요. 얘가 왜 옛날 얘기를 뒤치고 그래. 우린 엄연한 합법적 부부였고 배우자인 내가 가져가는 게 맞았다니까. 네가 억울할 거 하나 없어. 나도 6년 동안 봉사했잖아. 고등학교 입학 앞둔 저한테 알아서 살라고 100만 원 던져주고 갔잖아요. 그럼 피도 안 섞인 너를 내가 데리고 사니? 다 너무 멍청하다. 어떻게 탈길 막막한 애를 그렇게 버려두고 갈 수가 있는지. 어쨌든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왜 날 원망하고 그러니? 아버님이랑 남편한테 죽을 때까지 내 입 밖으로 당신 얘기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당신 지금 태도 보니까 안 되겠네요. 다 말할 거예요. 말해라 얘. 누가 무서워하니? 거거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아마 사장님 네 말 기등으로도 안 들을걸? 그 배 나온 노인네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주 끔뻑 죽어. 너나 조심해. 내가 그 집 들어가면 너부터 내쫓을지도 몰라. 염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저는 당장 아버님과 남편에게 이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과거 저의 새엄마 때부터 지금의 아버님을 그냥 물주로만 보고 있다는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했어요. 아버님은 절망적인 얼굴을 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정말 아버님의 새 출발을 빌었는데 이런 악연으로 엮일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아버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을 그냥 봉으로 생각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늙은 나지만 닭알살을 내가 정말 사랑했나 보다. 저는 아버님에게서 예전 어머님을 잃었을 때 얼굴을 다시 봤어요. 죄스럽고 죄송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하기 마찬가지였죠.
내가 박 여사랑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너희한테 말해줘도 되겠니?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네, 아버님.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해요. 다음날 아버님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갔다가 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음날이 돼서야 아버님은 슬쩍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뒤에는 그 여자가 뒤를 보고 서 있더군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가, 미안하다. 박 여사랑 많은 이야기를 했단다. 20몇 년 전에 너희 아빠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구나. 하지만 보험금 수령이나 그런 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너를 거두려고 했었지만 너만 보면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 매몰차게 돌아섰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박 여사도 거짓이 아니라 생각보다 날 많이 좋아하고 있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헤어졌다고 말하실 줄 알았던 아버님이 뒤에 서 있는 그 여자의 변론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가 호들갑 떨며 말했어요. 서진아, 넌 내 친자식 같았어. 그런데 아빠가 자꾸 떠올라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 나도 네 아빠 있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도 헤매다가 이제야 진짜 새로운 사랑이 느껴지는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야. 과거에 내가 너에게 모질게 했던 일들은 잊어주고 우리 새로 가족이 되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난 정말 지 사장님 많이 사랑해. 허락해 주렴. 그녀의 가스로운 연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로 속상한 시간들이 흘러갔고 한 달 뒤 그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오서진, 너 내가 그렇게 금방 죽을 줄 알았니? 나 예전 네 시어머니니까 앞으로 깍듯하게 대하도록 해. 알겠어? 집이라도 한 채 챙기고 싶으면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서장님이 나랑 혼인신고했어. 이제 그 많은 재산 누리고 살다가 서장님 죽으면 다 내 것이 되겠지. 이제 너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다녀야 될 거야. 뭐라고요? 혼인신고했다는 말에 갑자기 기세등등하게 변한 그녀였어요. 하지만 전 다 알고 있었어요. 반격당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녀라는 것을요. 아버님은 정에 이끌려 정말 그녀의 과거를 모두 없는 셈 치료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려고 했죠. 제게 미안했지만 아버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박민송이랑 지금 만나는 분이죠. 박 여사를 아세요? 제가 사장님 인생 구제해드릴까요? 그 남자는 아버님에게 박민송에 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해주었다고 해요. 나 박민송이랑 지금 30년 넘게 지긋지긋한 악연으로 엮여있는 사람입니다. 박민성이 18살 때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제가 꼭 책임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애를 낳자마자 저한테 버리듯이 주고는 떠나더군요. 그러더니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고 나와보를 반복했어요. 저는 애 엄마이기에 어떻게든 붙잡아보려고 했지만 여기저기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군요.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낳은 애는 버리더니 어떤 나이 많고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애 오래 살길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남자가 죽어 다시 애는 버리고 보험금만 들고 날랐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죽은 그 남자랑 사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계속 외도를 하고 다녔고요. 그때 보험금 탄 재미를 난 박민송은 본격적으로 행동했어요. 일부러 돈은 많은데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만 어떻게 골라내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죠. 그 사람들을 살살 꺼내서 보험금 이부 재산이고 다 가로채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민송이 여태껏 이 수법으로 혼인신고만 몇 번 했는지 아세요? 5번이에요, 5번. 그쪽이랑 하면 6번째이고요. 저는 일찍이 박민성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제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면서 혼인신고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지 아이도 버린 여자인데 그 말을 제가 믿겠습니까? 너무 괘씸해서 그동안 박민성이 하고 다닌 행적을 모두 캐봤죠. 이번에는 그쪽이더군요. 무슨 컵 공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수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풍족하고 부인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쪽 나이도 70이 넘어 보이는데 박민송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 아니었겠어요? 혹여라도 제가 둘 사이를 해방 놓으려고 꾸며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지금 친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30년 넘게 속여가며 살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박민송한테 올리는 건 순간이에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아버님 나름대로 박민송의 과거를 추적해봤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와 사별에 슬픈 과부 행세를 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일부러 타겟을 정해 결혼한 뒤 정당하게 재산을 취했다는 것을요. 아버님은 반대로 박민송에게 온갖 달콤한 말로 혼인신고를 해서 모든 재산의 권한이 그녀에게 있다고 강조했고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모른 박민송이 자랑처럼 짓거려 댔던 거예요. 나중에 아버님에게 뒤통수를 맞은 박민송은 우리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더군요. 협박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와 맞물려 있는 여러 경범죄가 있어 길지는 않지만 결국 콩밥을 먹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버님도 우리 부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께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으면 귀를 더 열고 들어야 하는데 내가 오려 너한테 미안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버지를 그렇게 철회한 여자를 아무 생각 없이 믿으려고 한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뭐에 홀렸었나 보다. 아버님에게 꼭 새롭고 예쁜 사랑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저희는 항상 아버님 편인 거 알고 계시죠? 아버님 사랑해요. 아직까지 아버님은 다른 사랑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일에 빠지셔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계시답니다. 너무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여자에게 2번이나 당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하며 그 여자 역시 출소 후에는 느끼는 바가 많아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대로 여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착하고 고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